저희 지스트 연구 목표는 분류 태스크에서 데이터셋의 레이블에 오류가 있는 것을 자각하고 수정하는 기술과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모델의 출력이 정답값을 맞힐 확률과 모델 출력의 확신도가 유사하도록 하는 모델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분류 모델이 클래스를 출력할 뿐만 아니라 그 출력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확신도도 유의미하게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 내용은 액티브 러닝입니다.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레이블링을 요구할 때 모델 성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현재와 이전 모델의 예측 차이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선별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정해진 에피소드 수만큼 레이블이 주어진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 선별 알고리즘을 통해 추가로 레이블을 요청할 데이터를 선별하고 레이블이 추가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법론의 이름은 Previous Model for Active Learning, 줄여서 PMAR로 간단하게 가안으로 정해 보았고요. 이 PMAR이 동작하는 방식은 아직 정답값이 부여되지 않은 unlabeled 데이터셋에 좀 구분하기 어려운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전 모델과 현재 모델의 그 데이터들을 통과를 시켰을 때 그렇게 좀 불확실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 그때 이 출력하는 그 아웃풋의 차이가 그런 데이터인 경우에 더 많이 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저희가 MSE, KLD 또는 CE,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로 실험을 해 보였고 그랬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인 경우에 성능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타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는데요. 랜덤, 리스트 컨피던스, 콜셋, 콜 GCN 이런 것들과 저희가 제안한 PMAR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이파 10하고 사이파 100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 있었고요. SVH에는 하우스 넘버가 있는 숫자 데이터셋이라서 조금 작긴 한데요. 거기에서도 꽤 괜찮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이파 100에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보면은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1% 이상 좋은 성능이 얻어졌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은 모델 앙상블 기반 노이즈 레이블 수정 방법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 데이터셋에 보면은 항상 레이블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금붕어를 새라고 잘못 레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를 푼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앙상블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weight decay 값이 이제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weight decay 값이 크다라는 것은 오버피팅을 줄이고 좀 더 일반화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요. weight decay가 작다라는 것은 레이블의 정답값에 노이즈가 있던 없던 그것을 외워버리려고 하는 오버피팅의 경향을 갖는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모델을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보면 이렇게 무조건 노이즈가 있는 레이블에서도 그것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weight decay가 작은 그런 모델에서는
이 금붕어를 새라고 출력을 하기도 하고 금붕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새라고 알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fish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이것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고 리젝션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그 모델은 뭐 간단하게 세 개의 모델로 잡고 큰 웨이트 디케이 값, 그리고 중간 정도의 웨이트 디케이 값, 그리고 작은 웨이트 디케이 값이 있는 앙상블을 사용을 하면 노이즈가 많은 그런 데이터셋에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이 잘못되었어도 그 잘못된 것을 학습 후반부에서는 외워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반대로 웨이트 디케이가 큰 경우에는 가능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해서 오류가 있는 GT 레이블에서 가급적 원래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셋, 여기에서는 이 fish가 노이즈인데 원래는 이제 fish인데 bird라고 잘못 들어온 레이블인 겁니다. 이 데이터셋을 서로 다른 웨이트 디케이 값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그 웨이트 디케이 값들의 출력을 average를 합니다. average한 값이 원래 그 레이블하고 같으면 여기에는 레이블에 노이즈가 없다, 레이블에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에버리지한 값이 주어진 bird라는 레이블이 아니고 fish라는 레이블이라고 하면 그때는 그 bird라는 원래 레이블을 fish로 변경하는, 그런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레이블이 잘못되었을 때 가능한 원래 레이블을 찾아서 수정하는 방법이었다면 가끔은 이 잘못된 레이블이 있긴 한데 그것이 원래 레이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블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 포인트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제외하는 것이 모델 성능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에버리지한 그런 출력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우면 그 데이터는 레이블 수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셋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이파 10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정 성능과 정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노이즈 레이, 저희 정량적 목표치에 해당하는 20%의 노이즈 레이에 대해서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한 번도 수정을 안 하면 정답 레이블 수는 20% 에러가 있으니까 노이즈의 80%의 정답 값을 갖고 있는데, 수정 횟수를 1회, 2회 이렇게 늘려감에 따라서 맨 마지막 5회 때에서는 89.6%의 레이블이 정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것은 이제 처음에 20%의 에러가 10.4% 정도로 줄어들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제 성능 같은 경우에는 리젝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레이블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버리는 그런 정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5만 개 중에서 20%면 이제 4만 개일 텐데, 저희 방법을 쓰면 41,880개를 남기게 되고, 그때 레이블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살펴보면 99.04로 꽤 정확한 레이블을 여전히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모델 성능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노이즈의 비율이 20%, 40%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 성능도 꽤 많은 격차로 좋아졌습니다. 단, 노이즈가 60%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어, 그 저희가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 도메인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의료 도메인에서 저희가 20% 저희 정량적 목표치인 20%의 노이즈 비율을 넣었을 때 78.83의 성능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연구 내용은 캘리브레이션 방법인데요. 블록 선택을 통한 모델 추론 보정 방법입니다. 저희가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이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는 보통은 굉장히 그 과신뢰의 오버 컨피던트한 그런 출력을 내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저기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버 컨피던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라고 보면 보통은 그 오버 컨피던트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은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출력 클래스 어, 레이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로스 자체가 정답이 되는 클래스를 컨피던스가 1로 만드는 것이 1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오버 컨피던트하게 벡터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벡터의 방향은 오르나 맨 마지막 그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벡터의 방향은 맞지만 그 크기가 너무 큰 것을 보정하려면 그 적당한 크기를 형성하는 레이어에서 크기를 가지고 오고 방향은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방향을 사용하면 캘리브레이션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당한 크기의 피처를 생성하는 레이어를 찾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직소로 섞어서 시멘틱 정보를 파괴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원래 이미지를 이용한 피처를 만들고 또 직소를 이용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각각의 피처의 놈을 분모에는 직소의 놈을 사용하고 분자에는 원래 이미지의 놈을 사용한 놈 레이쇼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레이어가 굉장히 오버 컨피던트 하다면 이렇게 분모에 있는 직소에서도 큰 놈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놈 레이쇼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버 컨피던트 하지 않은 블록을 레이어를 선정한다라는 얘기는 이 놈 레이쇼가 가장 큰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방법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크기를 결정할 블록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론으로 그래서 피처 벡터의 크기하고 맨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결정하는 피처 벡터의 방향을 서로 곱해줘서 새로운 피처 벡터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면 캘리브레이션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데이터셋인 사이파 10을 이용해서 레지넷 28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아까 피처의 크기의 비율이 가장 큰 부분이
맨 마지막 블록이 아니고 그 이전 블록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 블록보다 그 이전 블록이 어,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크기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파 10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캘리브레이션을 잘 하는 소타 방법론들에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하면 기존의 소타 모델들을 가지고 했을 때보다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일하게 더 좋은 성능을 얻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방법론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기존에는 그냥 학습을 해서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오버 컴피턴트한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크기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블록이 어디인가를 찾았고요. 그래서 방향은 맨 마지막 레이어의 방향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크기는 가장 크기를 잘 만들 수 있는 블록에서 가지고 와서 새로운 클래스 피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존 방법에서는 원래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똑같이 캣이 99%의 신뢰도로 컨피던스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특징의 크기가 맨 마지막 레이어나 저희가 선택한 블록의 그 크기나 거의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네, 이렇게 고양이인지 아닌지 약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네, 확연하게 저희가 선택한 블록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특징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기존 방법이 굉장히 높게 오버 컨피던트가 되는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은 컨피던스가 좀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좀 더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고양이의 얼굴을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면 그 특징의 크기가 평균보다도 오히려 더 작아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고 기존 방법은 여전히 그래도 높은 컨피던스가 나오지만 제한하는 방법은 거의 10% 이상 어, 그 컨피던스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학습되지 않는 카테고리의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블록을 사용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고양이다 라고 출력을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특징의 크기를 쓰면 이렇게 컨피던스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리고 특징의 크기를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블록의 크기를 사용하면 컨피던스가 낮아지고 이때 이제 정답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캣이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방법이면 저희는 이것은 캣이긴 캣인데 확실하진 않다라는 출력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아지 얼굴을 지웠었는데 강아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저희 방법이나 기존 방법이나 똑같이 도그가 99%의 확률로 출력이 됩니다.